We are not going back. And we will make America great again.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WKTV 대선 특집 5번째 시간입니다. 진행의 한면택 기자입니다. D-4주,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대선 한 달 최후 승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와 카말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가 모든 것을 쏟아붓는 한 달 최후 승부에 돌입했습니다. 최후 승부는 공중전과 지상전으로 나누어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공중전은 수억 달러씩을 쏟아붓는 선거 방송 광고와 SNS 광고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또 지상전은 스타들이 등판하고 있고요. 이른바 참호 전투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달 최후 승부는 미 전역이 아니라 7대 경합지들에서 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 달 최후 승부에서는요, 양 진영의 스타들이 등판하고 7대 경합지들에서 승부를 가를 수천, 수만 표를 잡기 위해 이른바 참호 전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뉴욕타임스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참호 전투는요, 모두가 은폐하고 있다가 모두가 뛰쳐나와 포격을 가하거나 기관단총으로 주인을 아직 찾지 못한 표심을 잡는 그런 전투를 벌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먼저 트럼프 후보는 토요일에 불사조처럼 생존한 첫 암살 시도의 현장인 펜실베니아 버틀러에 근 석 달 만에 다시 방문했습니다. Let you know that tonight I return to Butler in the aftermath of tragedy and heartache to deliver a simple message to the people of Pennsylvania and to the people of America. Our movement to make America great again stands stronger, prouder, more united, more determined. 대규모 유세를 갖고 새로운 각오로 백악관에 재입성하기 위한 마지막 출정에 나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수백 명의 경호팀이 출동해 감시와 정보, 공격과 저격수 등이 포함되는 입체적인 경호작전을 펼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유세연단 앞에는 대형 방탄 유리가 설치됐습니다. 버틀러 유세장에는 암살 시도를 지켜봤던 군중들이 대다수 다시 참석했습니다. 또 전당대회와 같이 둘째 아들 부부와 부통령 후보 등이 총출동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다소 엄숙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내가 말한 대로 다시 이곳에 왔다며 신의 가호로 다시 일어섰기 때문에 미국을 위한 투쟁에서 결코 물러서지 않고 싸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유세에는 솔로 무대가 아니라 이번에는 스타급 지지자들이 등판했습니다. 전기차의 대명사 테슬라의 사주 일론 머스크가 등판했습니다. Fight, fight, fight! Blood coming down the face. America is the home of the brave. So who do you want representing America? 스타들이 총출동하는 지원 유세에 트럼프 진영도 나선 모습을 보였습니다. 트럼프의 찬사를 받으며 펄쩍펄쩍 뛰며 등단한 일론 머스크는요, 총탄의 피를 흘리면서도 파이트, 파이트를 외친 대통령이 용기 있는 사람들의 고향인 미국을 대표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트럼프의 한 표를 던질 것을 호소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버틀러 첫 암살 시도에서 살아남고 전당대 대관식을 가진 후 바이든과의 토론 승리 후에 이른바 게임 끝을 선언할 정도로 압도적인 분위기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바이든 후보 사퇴와 해리스의 등장으로 180도 바뀐 대선 레이스가 펼쳐졌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후보는 예전의 영광을 되찾아 최후 승리를 거두려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카말라 해리스 후보는 천재지변인 허리케인 헬린 피해 지역부터 살펴보는 것으로 재난 극복 지도력을 보여주고 역시 스타 파워들의 전폭 지원을 받는 한 달 마지막 승부를 펼치게 됩니다. 해리스 후보는 허리케인 헬린에 막대한 피해를 입은 조지아 그리고 노스캐롤라이나 등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피해 정도를 파악한 후에 연방 차원에서 인원과 물자를 총동원해 피해 구호와 복구를 지원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That means that we're going to be getting substantial resources in to help folks and in particular to help them now be able to apply for federal assistance. 해리스 후보는 월요일 밤 방송되는 CBS의 60 Minute 60분을 시작으로 화요일에는 ABC의 The View에 인터뷰하게 됩니다. 스티븐 콜버트의 레이트쇼, 하워드 스턴의 위성 라디오쇼 등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방송 프로그램에 잇따라 출연합니다.
해리스 후보는 수요일에 조기 투표가 시작되는 애리조나에서 유세하고 목요일부터는 반드시 승리하는 펜실베니아에서 민주진영의 최고 스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등판으로 피날레 무대를 꾸밀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목요일 펜실베니아 피츠버그 무대부터 27일간이나 해리스를 위한 지원 유세에 나서게 됩니다. Michelle and I couldn't be prouder to endorse you and to do everything we can to get you through this election and into the Oval Office. Oh my goodness. 민주진영의 결집은 물론이고요. 반트럼프 공화당원들, 특히 투표하기를 꺼려하고 있는 기권파들까지 최대한 끌어모으는데 스타파워로 총력 지원키로 한 겁니다. 트럼프 후보나 해리스 후보는 7대 경합지들에서 모두 초박빙 접전을 벌이고 있어 이제 블루월이나 레드월의 구분 없이 7군데 모두로 오가며 마지막 승부를 벌이고 있다고 뉴욕타임스 등 미 언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요. 한 달 남은 대선전은 물론이고 미국 경제에도 여파를 미칠 3대 변수가 있다고 합니다. 11월 첫 번째 화요일에 실시되는 미국 대선에서는요. 이른바 옥토버 서프라이즈, 10월의 충격이 매번 거론돼 왔습니다. 10월에 놀랄만한 사태가 벌어져 대선 승부까지 판가름나는 상황을 옥토버 서프라이즈로 부르고 있습니다. 2024 백악관행 레이스와 미국 경제에까지 여파를 미칠 3대 변수가 급부상해 있는 것으로 뉴욕타임스는 꼽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중동 전운이 짙어지면서 오일 쇼크까지 빚어질 위험입니다. 이란이 하마스와 헤스볼라 지도부 피살에 대한 보복이라며 미사일 200발을 이스라엘을 향해 발사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미국과 대부분 요격했다고 밝히면서도 맞보복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두 군사 강국인 이란과 이스라엘이 정면 충돌하고 나아가 5차 중동전쟁까지 발발할지 모르는 전운이 짙어지고 있는 겁니다. 중동전원은 즉각 국제유가를 급등시키고 있습니다. 10월 들어 나흘간 국제유가가 연일 상승하면서 7% 이상 급등해서 배럴당 75달러를 넘어 80달러로 향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이란의 석유시설 또는 핵시설까지 폭격하면요 73년의 오일 쇼크가 재현돼 국제유가가 배럴당 20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적색 경고도 나와 있습니다. 이 같은 중동 안보 위기에 두 대통령 후보들이 다소 색다른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카말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는요, 백악관 상황실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그 이후에 미국은 미군과 미국 이익을 보호하고 이스라엘의 자체 방어를 전폭 지원하며 확전을 차단하는 데 전력을 다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반면에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는 타운홀 미팅에서 질문을 받고요. 이란이 핵무기를 갖게 되면 최악의 사태에 빠진다면서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까지 공격하도록 촉구하는 듯한 강경 발언을 해서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둘째, 허리케인 헬린과 같은 자연재해와 막대한 인명재산 피해, 이에 대한 구호와 복구 대처가 하나의 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허리케인 헬린으로 플로리다, 조지아, 노스와 사우스캐롤라이나, 버지니아, 테네시 등 6개주에서 마을이 통째로 사라졌을 정도로 대재앙을 겪고 있습니다. 무려 200명 이상 사망하고 수백 명이 아직도 실종 상태입니다. 재산 피해는 1,450억 달러 내지 1,6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두 대통령 후보들도 열일을 제쳐두고 재난 현장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물론 치열한 경합을 벌이고 있는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를 직접 방문했습니다. 대통령을 지냈던 트럼프 후보가 먼저 허리케인 헬린의 막대한 피해를 입은 조지아를 찾았습니다. 특히 같은 공화당 소속이면서도 다소 껄끄러운 사이로 알려진 조지아 주지사와 함께 피해 지역을 둘러보고 가장 극심한 재해에서 조속히 복구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다 취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리스 후보는 조지아에 이어 토요일에는 노스캐롤라이나 지역을 방문해서 초토화된 피해 정도를 파악했습니다. 해리스 후보는 연방 차원에서 인원과 물자를 총동원해 구호와 복구가 이루어지도록 전폭 지원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자연재해는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는 없는 만큼 대비 태세가 미흡해 인재로 연결되느냐 또는 구호와 복구에 허점을 보일 경우 집권당 후보인 해리스 후보가 카트리나 때의 조지 W 부시 대통령처럼
치명타를 입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잘 대처해서 재난구호에 대한 리더십을 보여주면 오바마 때처럼 이익을 볼 수도 있는 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셋째는 다각도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동부 항만의 부두 노조 파업과 같은 경제 돌발 사태도 하나의 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연말 대목에 물류 대란, 공급 부족, 물가 상승까지 우려됐던 부두 노조 파업이 단 사흘 만에 중단됨에 따라서 해리스 후보는 한시름 놓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9월 고용이 다시 열기를 내 올 연말까지 0.25포인트씩 두 번 0.5포인트나 기준금리를 더 내릴 수 있게 되는 등 선거 전에 경제 성적이 좋게 나와 해리스 후보를 안독해 하고 트럼프 후보의 공격은 다소 무디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권자들의 실생활에 직격탄을 가할 경제 돌발 사태가 앞으로 한 달 안에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어 주요 변수의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대선 한 달 전 판세 분석입니다. 7대 경합지들에서는 모두 사실상 동률 접전을 펼쳐지고 있습니다. 누가 승자가 될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초박빙 승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라는 웹사이트에서는요, 각 여론조사들을 종합해 평균한 지지율을 7대 경합지별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19명의 선거인단이 걸려 7대 경합지 중에서 최대 표밭인 펜실베니아를 보면 48.2 대 48.2 타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트라팔가 그룹이라는 공화당 진영의 여론조사기관만 트럼프 후보의 3포인트 우세를 보였을 뿐 에머슨 대학이나 이름 팍스뉴스까지도 동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5명이 걸린 미시간에서는 해리스 후보가 앞서고는 있지만 고작 0.7포인트 우세합니다. 언제든지 승부가 뒤집힐 수 있는 초박빙의 접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10명이 걸린 위스콘신에서도 해리스 후보가 앞서고는 있지만 역시 0.8포인트 차이밖에는 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른바 블루월로 꼽히는 이들 세 군데를 모두 이겨야 해리스 후보가 대통령 당선에 필요한 매직 넘버 270명에 도달할 수 있는데요. 오히려 격차가 더 좁아지고 있어서 피말리는 승부를 펼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황은 트럼프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른바 레드월 중에서 16명씩이 걸려있는 대형 표밭들인 노스캐롤라이나에서 보면 트럼프 후보가 우세하지만 0.6포인트 차이밖에는 나지 않습니다. 최근에 나온 각 여론조사들을 보면요, 노스캐롤라이나에서는 트럼프 후보가 1 내지 2포인트 차이로 앞서가고는 있지만 여전히 박빙의 승부를 펼치고 있습니다. 조지아에서도 트럼프 후보가 1.5포인트 차이로 우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오차 범인의 접전입니다. 서부 애리조나에서도 트럼프 후보는 고작 1.4포인트 앞서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네바다에서는 해리스 후보가 1.1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역전시켜 놓고 있습니다. 이처럼 7대 경합지들에서 모두 동률 접전 초박빙 승부가 펼쳐지고 있어 아직은 누구도 승리를 장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대선 특집 5번째 시간을 보내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면택 기자였습니다.